네, 예고해드린 대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네. 6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요거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절차적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의 불법적 요소는 뭔가요? 일단 그 절차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계엄의 이유라든지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공고는 하지 않았고 제가 방금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관보에 아직 올라오지도 예, 않았습니다. 확실히 공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계엄법에. 그런데 이 국회의장도 확인을 해줬듯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절차적으로 명백히 하자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예. 계엄이. 근데 그 국무회의 심의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었는지에 대해서. 정족수를 갖춰가지고 열었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한 하자는 충분히 있고요. 거기다 선포 요건에도 하자가 많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이건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헌법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실체적인 요건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인데요. 이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지금 어제 있었는지 예. 또는 최근에 있었는지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예.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다들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 뭐 특별히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국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 선포가 되려면 이제 병력으로서 이 상황들을 그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사실은 군 병력을 동원할 정도까지 그렇게 중대한 상황이었냐라는 데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포 절차와 선포 요건 모두의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 소추의 분명한 요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분명히 예. 탄핵 소추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명백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명백한 사안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법적 검토를 정부에서도 했을 텐데 이 무리수, 이 절차적 문제, 선포의 네, 요건 네.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이 뭐라고 해석하세요? 헌법학자로서. 이거 예. 사실 이거 다 미스테리에 가까운데요. 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저조했고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고 예. 회복할 기미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들 이제 탄핵, 예. 소추안도 오늘 사실 의결할 예정이었고 국회에서 최상병 문제도 국정조사 이제 10일에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었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조금 높아져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실제로는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적, 법적 측면에서요. 이 군인들이 계획대로 의사당 장악해서요, 만약 그 네. 계엄령 해제 의결을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제 뭐 화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도 국민들이 급하고 혼란스러우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견해가 나오는데 어떤 게 정답입니까? 만약 못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국회에서 못 막았으면은 그러니까 해제를 못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예.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이 인터뷰를 못 하고 있었겠죠. 예. 사실 방송국을 장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방송국을 장악하고 예. 사실 뭐 예전에 계엄문건 2017년 계엄문건에도 나왔는데 예. SNS 계정 같은 것들도 폐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취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나 언론을 다 이제 장악을 했을 거고요. 예.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병력으로 예. 그러니까 군이 진압을 하는 사태를 이제 목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의 업무 복귀 이런 것도 네, 명령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까? 사실 그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었거든요. 예. 포고령 제1호 그 제5항에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센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처단이라는 그래서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예. 표현을 쓰고 있고 명시적으로 그 파업한 의료인들 48시간 이내에 복귀하라라고 이제 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과거에 계엄에서도 포고령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런 표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예.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요, 이 걱정들은 물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지만요. 지금 법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계엄령 선포하고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맞습니다. 2차 계엄 시도의 가능성인데요. 예.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 법적으로는 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 제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하야를 하든지, 하야하건 예. 네, 아니면은 이제 탄핵을 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든지,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폭거에 대해서 내란죄로 규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내란죄의 요건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국헌문란 목적,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제 그 형법상 정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예. 이게 딱 이 표현만 읽어봐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사태, 그러니까 군 공수부대원들이 와가지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그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본청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폭동
폭동이었고 형법적으로는 이 폭동은 굉장히 지금 법원에서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다른 적용 가능한 혐의가 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제 새벽인가요? 그 법무부 감찰관께서 사퇴를 하시면서 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엄 선포권도 이제 대통령의 직권에 속하는 건데 이걸 남용해서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직권남용도 탄핵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이것도 형법적인 죄이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자, 지금 탄핵안 의결되면요. 그 헌법재판소 앞으로 탄핵 심판 지금 뭐 6인 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발표하기로는 오늘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이 자정에 잠시 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이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6일에서 7일에 표결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물론 이때 이제 그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 자, 만약 찬성이 됐으면요. 그 다음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어떻게 되고? 일단은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소추 그러니까 소추위원이 돼서요. 탄핵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은 이제 총 9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참 이제 이쯤인데 그때도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다음 해인 17년 3월 10일에 탄핵 결정이 났거든요. 92일이 걸렸고 대략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재판관 9명 중에요. 6명만 남고 3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심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 탄핵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전원 찬성이 돼야 되는군요. 전원 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탄핵 이렇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 정족수가 있고 7인 이상 출석으로 이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 효력 정지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6인 체제로 지금 헌재가 지금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그 이제 한 명이 그 퇴임을 하셔가지고 8인 체제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느냐가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해서 빨리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가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그렇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도 다 가능한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행태로 봐서는 어떤 행위라도 할 것 같아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요. 만약 국회가 할 일을 해도 임명을 안 하고 또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버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탄핵을 일단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권한쟁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되면 권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권한 대행이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권한 대행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권한 대행을 통해서 나머지 인원을 채우고 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군요. 네네.
예. 자,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그 건의를 했다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시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고 내란죄라고 하면은 이 모의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형법 87조에 따라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 계엄 이번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 뭐 동조한 네네.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네.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주장하기로는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심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은 국무회의를 하면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회의록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 이 내란 행위 또는 이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였습니다.